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 사는 싱글맘이자 워킹맘입니다. 30대 후반이고 혼자 남매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남들만큼 살고 싶어 결혼했는데 10년도 못 채우고 혼자가 됐네요.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서 더 좋은 면도 있고요.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나 주말엔 애들 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취미가 있는데 뜨개질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뜨개질을 좋아하는 이유는 쭉쭉 앞으로만 가기 때문이에요. 노력한 결과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전 실수가 있어도 뜨개질한 걸 풀거나 중단하지 않는 편이에요. 지나간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진행도 안 되고 제자리에 맴돌기만 하더라고요. 성격도 그런 편이에요. 전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편입니다. 쿨하다는 말 있잖아요. 전 언제나 현재에 집중하며 쿨하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저 같지 않다는 거 이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혼 과정에서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쩌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맸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과거 있는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한창 연애할 때 알게 됐는데 크게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유는 알고 싶더라고요. 10년이나 사귀었다면서 왜 헤어졌어?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좀 어렵게 사셨거든.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나 어렸을 때 많이 어려우셨대.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약간 돈에 민감하셔. 근데 헤어진 친구가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았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있잖아. 그 정도로 가난한 걸 알게 되신 거야. 그럼 어머님 반대로 헤어진 거야? 남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별 이유는 그 여자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였대요. 어머니는 그런 집에 장가가면 밑빠진 독에 물 붓다가 인생 종친다고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헤어짐의 아픔을 딛고 남편은 저랑 손을 본 거였어요. 전 연애 경험은 별로 없고 결혼에도 큰 흥미가 없었죠. 엄마가 하도 선보라고 해서 잔소리 듣기 싫어 나온 거였고요. 남편이나 저나 이 만남엔 크게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편하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둘 다 등 떠밀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집에 있으면 잔소리 들을 거 뻔하니까 우린 주말마다 만났죠. 시간을 때워야 하니까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어요. 같은 직장인으로 고충도 나누고 상사 욕도 하면서요. 그러다 우린 정이 들었고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싹트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상견례까지 얼떨결에 하게 됐고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됐어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결국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까지 잘 치렀습니다. 솔직히 뜨거운 감정 없이 결혼한 건 맞아요. 그래도 신혼 땐 모든 게 새롭고 남편도 좋았죠. 뜨거운 감정은 없어도 억지로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불같은 감정이 없어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는 건조해졌고 결국 무늬만 부부로 살게 되더라고요. 아이 둘을 낳았는데 모두 한 방에 임신한 케이스였어요. 둘째 낳고는 완전 남매처럼 살게 됐죠. 스킨십은커녕 대화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벌이로 아기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꼭 할 얘기가 아니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연이 기침이 심하네? 병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가기 전에 당신이 데려다 줄 수 있어? 오늘 오전에 회의 있어서 오늘은 어렵겠는데 당신이 반차 못 내? 팀장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데려갈게. 대신 당신이 일찍 퇴근해서 애들 봐. 약도 먹이고. 저녁은 반찬 가게에서 사서 해결해. 알았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내일 모레 카드 결제일인 거 알지? 이런 류의 대화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는 게 맞나? 그런 불안감이 들었죠.
게다가 둘째가 잠기가 밝아서 우린 저절로 각방을 쓰게 됐어요. 제가 잠들면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거나 동영상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삭막한 거 아닌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회사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 멤버 대부분 애가 있었고 맞벌이였죠. 제가 슬쩍 운을 떼봤어요. 돈 벌고 애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부부 사이에 대화도 없다고 했더니 다들 맞장구를 치는 거였습니다. 아,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남편이랑 나랑 교대로 애 어린이집 보내고 일찍 퇴근한 사람이 데리고 오는데 가끔 늦게 퇴근하면 한숨 나와. 집안은 엉망이고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아, 완전 멘붕이라니까. 둘째는 꿈도 못 꾸겠어. 퇴근하고 둘 다 힘드니까 무슨 말만 해도 싸우게 되는 것 같아. 우린 각방 쓴 지도 꽤 됐어. 이젠 그게 더 편해. 같이 자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야. 당연하지. 애 낳고 같이 자는 부부 별로 없을걸. 신혼은 애 낳으면 끝이라니까.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았죠. 애들 때문에 산다는 말 핑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혼 같은 건 명분도 없고 귀찮기도 했고요. 애 낳고도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는 드물다는 생각에 저는 안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3살이 됐을 무렵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어요. 사실 좀 애매하게 기분 나쁜 상황이었어요. 둘이 만나는 현장을 잡았다거나 결정적 증거를 잡은 건 아니었거든요. 전 우연히 남편이 쓰는 노트북을 보게 됐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뭐야 이게?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다정해? 남편은 노트북에 깔아놓은 메신저로 어떤 여자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진짜 묘했어요. 자기야 어쩌고 하면서 엄청 다정한 척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뭐 먹을 건지 그런 내용이 가득하고 하트 이모티콘도 수시로 날리고요.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불렀어요.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하루 종일 문자를 주고받아? 주말에 당신이 뭐 하는지, 자기는 뭐 했는지 시실콜콜한 것까지 다 말하고 있잖아. 게다가 하트 이모티콘은 또 뭐고? 별거 아니야. 우연히 알게 된 여자인데 다 장난이야. 넌 보면 모르냐? 남편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눈치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노트북을 끄려고 하길래 전 남편을 막고 채팅창에 문자들을 읽어내려갔죠. 자기야, 운동 다녀와서 샤워하는 중이야. 자긴 뭐해? 언제나 그립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나 연어 먹고 싶은데 자기가 사줄래? 보고 싶어? 뭘 이런 걸 읽어? 장난친 걸. 이게 장난이야? 제주 좋네, 유창훈 씨. 주말에 집에 있는 애 딸린 유부남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어떻게 장난이야. 어떻게 만난 여자야? 언제 만났어? 솔직하게 말 안 해? 내가 누굴 만난다고 이래. 그냥 채팅으로 장난치는 거라니까. 넌 왜 그렇게 꽉 막혔냐? 장난에 이렇게 야식거리하게 쳐? 누군데? 솔직히 말해. 기분 더럽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한 번은 봐줄 의향 있어. 누구야? 넌 이래서 문제야.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내가 오죽 답답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겠냐? 만나지는 않고 심심풀이로 그냥 주고받은 거야. 아무 의미 없다고. 만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됐지? 정말 찝찝한 변명이었습니다. 뭐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남편이 하는 말을 토대로 나름 결론을 내려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버 연인이다 이거야? 만나지는 않고 문자만 주고받는? 연인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연기랄까? 대본 맞추는 것처럼 서로 그런 역할 맡아서 심심풀이로 말장난하는 거야. 넌 왜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냐? 불쾌하면 미안하다. 지울게. 됐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은 저 보란 듯이 메신저 방에서 나오더니 상대를 차단하더라고요. 황당했고 그러는 남편이 뻔뻔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이랑 놀아주는 남편 보면서 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 재우고 다시 따졌죠. 육체적인 관계만 바람이라고 할 수 없어?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외도 가능한 거 몰라? 내가 이번은 처음이랑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아니야. 오늘 있었던 일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긴장 푸지 마. 알았어? 불륜 얘기 들으면 어떤 인간들이 그런 지저분한 짓을 벌이나 했더니 당신도 낌새가 있었네. 안심할 게 아니었어. 남편은 자기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그런 놈들이랑은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절 달래기 바빴죠. 저는 남편 반응 보면서 의심을 거둔 척했어요. 안 그러면 더 펄펄 뛸 것 같아서 속이 시끄럽더라고요. 암튼 오늘 일은 잘 새겨두고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사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그런 이상한 문자를 주고받은 남편이 진짜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고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됐죠.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불륜 장면이 나왔어요. 뻔뻔스러운 남자 주인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정신적 외도는 외도 아니야? 저 남자도 한심하기 짝이 없네. 결국 저러다 육체적 관계까지 갔잖아. 어쩌면 레파토리가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네. 우리 집 누구도 그러던데? 아유, 어미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 누구라니? 어머님 아들이요. 저 사람도 드라마 속 남자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게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면서 만나지는 않고 문자로만 연애하는 여자 있다고요. 장난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과민 반응한다고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랬냐? 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저랑 남편을 보셨죠. 남편은 귀랑 목까지 새빨개졌고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대도 시어미 앞에서 남편의 망신 줘?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그걸 트집 잡아서 내 앞에서 욕을 하니. 아이, 넌 모르겠지만 창훈이 젊었을 때 연극 잠깐 한 적 있었어. 배우 한다는 거 내가 배고픈 직업이라고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그때 생각나서 그랬던 거겠지. 배우 꿈을 못 버려서 그걸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자로 자기야 불러가며 낯간지러운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요? 보고 싶고 그립대요. 그 여자가 이 사람한테 그랬다고요. 난 모르겠다. 그리고 네가 창훈이를 얼마나 다그쳤으면 애가 그런 핑계를 대겠어. 차분하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지 않고 바락바락 악쓰면서 대들었지. 안 봐도 알겠다. 창훈아,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그럴 것 없다. 당당해야지. 어머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이런 일에도 아들만 감싸고 두시는 거예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어쨌든 우리 창훈이는 몰상식한 애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키웠다. 난 그만 가야겠다. 더 있으면 큰 소리만 날 것 같고 나도 피곤하구나. 애미 너 우리 아들 자꾸 기죽이고 쥐잡듯이 잡지 마라. 바람을 진짜 핀 것도 아니구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배웅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님 가시고 2차전이 시작됐죠.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며 막 화를 냈어요. 못 낀 놈이 성낸다는 그 말이 딱 맞았죠. 당당하지 못한 일을 왜 만드냐고 제가 화를 냈더니 성격 안 맞는 저랑 못 살겠다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싸울까 하다가 애들도 제어해하고 관뒀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괜히 싸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어이없는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기막혔던 건 그때쯤 시집살이가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찾아와 집안꼴이 이게 뭐냐고 트집을 잡으셨고 주말에도 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애들이랑 남편 데리고 백화점에 나가시고 저한테는 어머니 집 대청소를 하라고 시키셨죠. 막말도 거리낌 없이 하셨고요. 너 이름도 없는 회사 다니는 주제에 우리 창훈이 기죽이지 마라. 남자란 모름지기 집에 들어오면 대접받고 싶은 법이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창훈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더라. 아, 애 낳은 게 유세냐? 요즘 젊은 것들은 애 낳은 게 아주 제일 잘한 일이라 여기더라. 그게 내 며느리일 줄 어찌 알았나? 예, 나 때는 출산한 날에도 나가서 밭일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 저랑 애비랑 나온 대학도 비슷하고 연봉도 같아요. 누가 누굴 대접하고 그러는 게 어딨어요. 애 둘 낳고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게다가 애들은 엄마라고 저만 찾는다고요. 서로 도와줘도 진이 빠지는데 제가 어떻게 애비만 대접을 해줘요. 그런 건 유세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엄연히 남자랑 여자랑 역할이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억울하면 회사 그만두고 창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아.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 네가 좋아서 회사 다녀놓고 생색은 왜 내니? 난 오늘 내 아들이랑 손주들 고기 좀 사 먹여야겠다. 넌 집 청소 싹 해놓고 누룽지를 끓여 먹든지 알아서 해라.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남편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의심되는 일로 저랑 그렇게 싸워놓고 그 사람은 당당하게 채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도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대놓고 채팅을 해? 물어볼 거 있다고 말 거는데 그럼 무시해? 내가 말 걸면 당연한 것처럼 씹으면서 이 여자한테는 다정하게 대답을 해줘. 당신 진짜 미쳤어? 뭐 하자는 거야? 당장 그만둬. 컴퓨터 부셔버리기 전에. 부셔라 부셔. 그럼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부수면 또 사면 되지. 그만 좀 해라. 남의 취미생활에 너무 간섭이 심한 거 아니냐고. 경고야. 지금 내 말 무시하고 계속하면 나 결혼생활 유지하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 볼 거야. 내 말 당신이 하루 이틀 무시했어? 난 당신한테 뭔데?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존중하긴 하는 거야? 나가줄래? 나 지금 바쁘거든. 그냥 게임 같은 거라고. 정 못 믿겠으면 너도 해봐. 온라인에서 대화 상대 만드는 것쯤 난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말 다 했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진짜 이 사람이랑 왜 사나 싶었습니다. 너무 약오르고 화가 나서 몇 번이나 불륜의 증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증을 잡기 힘들었어요. 통화하는 모습도 못 봤고 오로지 그거 하나, 채팅을 한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엔 내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모두 뭐가 어떠냐고 우기는데 미칠 것만 같았죠. 그때가 초겨울이었고 김장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제 머리도 복잡하고 김장을 챙길 정신이 없었죠. 그가 김치 안 먹으면 그만이지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라. 김장해야지. 내가 배추랑 다 사놨다. 김장하시게요? 어머님 그냥 사드셨잖아요. 어머님 요새 컨디션도 별로 안 좋으시다면서 갑자기 김장을. 내가 뭐 매번 사 먹었냐? 어쩌다 한 번이었지. 뭘 그렇게 토를 달아? 네가 CM이냐? 이렇게 찬바람 부는데 후딱 해놔야 되니까 와라. 사 먹는 김치 이제 질렸기도 했고 네가 좋아하는 갓김치랑 파김치도 할 거니까 깨부리지 말고 당장 와. 시어머니한테 유감은 많았지만 그래도 김장은 하러 갔어요. 파김치, 갓김치 얘기하시는 걸 보면 나한테 조금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냥 일 부려먹으려고 부른 거였어요. 일단 김장할 배추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손목이 아프다면서 저한테 그걸 혼자 다 하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하죠. 제가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저도 요새 컨디션 정말 별로예요. 이렇게 많은 걸 저 혼자 다 하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젊은 애가 엄살이 왜 그렇게 심하냐? 혼자 사부작사부작 하면 되지. 시작도 안 해보고 못하겠대. 너 그렇게 나약한 애였냐? 싫으면 가라. 다 내버리게. 며느리라고 시어미가 아픈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다. 네가 그렇게 독하니까 창훈이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어머니, 계속 심한 말 하실 거예요?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내주셔야지 감싸고 돌면 어떻게 해요. 그 일 때문에 계속 싸워서 제 몸 상태도 안 좋은 거라고요. 어머니, 저 진짜 속상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휴, 참 말 많다. 알았다. 내 말 취소할 테니까 빨리 김장이나 해. 이렇게 두고 날밤 잘 거니? 일단 김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감기약 줄 테니까 앉아라. 저녁도 먹고.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절 챙겨주시더라고요. 결국 전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딱 할 만큼만 하고 그 반은 가져가자 했던 거였어요. 서둘러 김치 속을 만들고 배추에 속을 넣기 시작했죠. 한 2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더라고요. 전 누군가 하고 현관 쪽을 봤죠. 손님이 온 것 같았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아유, 왔냐? 어서 들어와라. 오는 길 춥진 않았어? 전 어머님 친구분인 줄 알았는데 제 또래 여자더라고요. 게다가 엄청 멋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머플러, 코트, 가방까지 다 명품이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돈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 여자는 여기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절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더라고요. 어머닌 그 여자의 코트를 받아주고 가방까지 들어주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두 사람 다 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죠. 참다 못해 제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이분 누구세요? 하지만 그 여자도 어머니도 제 물음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머님이 떠다 준 보리차를 시원하게 마시더니 제가 속을 넣고 있는 김장김치를 보더라고요. 맛있겠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굴도 사다 놓으셨죠? 그럼 아주 싱싱한 걸로 듬뿍 사놨다. 환하게 웃는 어머님도 이상하고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는 더 이상했어요. 전 화가 나서 물었죠. 아니, 왜 사람을 보고 아는 체를 안 해요? 도대체 누구신데요? 네? 그제서야 여자는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여우 같다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웃는 얼굴이 묘하게 기분 나빴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텐데 뭘 자꾸 물어보셔. 네? 뭐라고요? 그 여자 태도랑 말투가 너무 건방져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굴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절 팔로 밀치면서 김장김치 하나를 떼어갔죠. 어머니는 제가 한 김치에 굴을 싸서 그 여자 입에 넣어주는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화에 전 눈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어떠냐? 우리 집 아줌마 솜씨 좋지? 식모치고는 솜씨 좋네요. 그쪽 보기보단 손맛이 있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김치를 패대기 치면서 일어났어요. 지금 못들 하는 거예요? 뭐, 식모? 우리 집 아줌마? 어머니, 지금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 아줌마요? 야, 넌 뭔데 나한테 식모니 뭐니 주접을 떨어? 그랬더니 어머니랑 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왜 버럭 화를 내냐고 오히려 성을 내는데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친 동시에 절 밀치면서 그 여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말라고. 왜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해? 당신도 이 여자 알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다들 저 여자만 싸고 도는데? 그리고 뭐? 발광?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그 뒤 이어진 남편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여자를 거의 안다시피 하면서 배를 감싸주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전 알아챘어요. 남편이 밤마다 채팅을 하던 여자가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전 부들부들 떨면서 물었어요. 혹시 이 여자야? 밤마다 자기야 어쩌고 하던 그 상간녀? 무슨 소리야? 상간녀가 아니라 재혼할 사람이야. 말 조심해. 뭐라고 했니? 지금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재혼할 사람? 이혼도 안 했는데 재혼? 날 앞에 두고 재혼이라고 했어? 너 미쳤니? 완전히 도른 거야? 뭐 잘못 먹었어? 너무나 당당한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상간녀를 불러놓고 재혼할 거라고 말을 해. 여기 무법천지냐? 이 나라엔 법도 없어. 정신 차려. 누가 이혼해준대? 내가 왜? 너희 마음대로 쉽게 될 것 같아? 상황 파악 안 되냐? 나 얘랑 결혼할 거야. 소송? 걸 테면 걸어. 너한테 위자료 많이 줘봤자 고작 몇 천만 원이야. 그게 겁나서 내가 이혼 못할 줄 알아? 남편은 시종일관 당당했고 뚫린 입이라고 나불거리는 면상은 정말 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시어머니까지 거들었어요. 너 흥분하지 말고 상황을 똑바로 봐라. 이 아이 너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애야. 아예 급이 다르다고. 의사의 병원장이고 우리 창훈이 앞날을 훤하게 밝혀줄 아이다. 이게 회사원인 너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전 눈이 돌아 소리쳤죠. 단체로 돌았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혼 얘기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저 여자가 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해요? 어떻게 저 여자를 여기에 불러서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냐고요. 상간녀를 불러다가 내 앞에서 대접을 해줘요? 당신들 다 같이 미쳤어. 그리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여자는 남편과 10년 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였고 임신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가난한 집딸이라고 내칠 땐 언제고 의사돼서 나타나니 얼씨구나 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반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건 김치뿐이었어요. 전 그걸 상간녀와 시어머니, 남편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다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세 사람 다 얼굴, 머리, 온몸 할 것 없이 시뻘건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됐어요. 전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남편이라는 작자한테는 아예 남은 속을 통째로 들이부었죠. 양념이 눈, 코에 잔뜩 들어가게끔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남편은 눈이 매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울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배추를 뒤통수에 던지고 머리에 김치통을 뒤집어 씌웠죠. 상간녀도 비싼 머플러랑 옷에 이게 뭐냐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쌤통이었어요. 그리고 전 외쳤습니다. 앞으로 김치 먹을 때마다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해. 당신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몄는지 떠올리라고.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입에 들어가는 김치가 아깝다. 그렇게 악몽 같던 그날은 지나가고 그 이후 남편은 절 볼 때마다 이혼 노래를 불렀죠. 아예 이혼 서류를 갖고 와 빨리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면상을 주먹으로 날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미 볼장 다 본 거 아니냐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는데
참 당당한 태도였죠. 전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혼?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혼을 해? 나는 절대 못해. 이혼해도 애들 대학 다 보내고 생활비부터 교육비까지 싹 다 받아 쓰고 이혼할 거야. 내가 바보야? 지금도 어차피 무늬만 부부처럼 살고 각방 쓰고 살잖아. 난 아쉬울 거 하나 없거든. 내가 그 이혼을 왜 해줘? 그러자 이젠 상간녀까지 찾아와서 빨리 이혼하라고 닥달하더라고요. 정말 양심도 없는 천하의 뻔뻔스러운 인간들이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수준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주말 둘째 아이 친구 엄마가 집에 놀러 왔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아예 그 여자랑 붙어 있느라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전 마음 놓고 손님 초대를 했고 같이 짜장면 시켜 먹고 차 마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그 바퀴벌레 한 쌍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친구랑 아들 친구 엄마가 와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전 벌떡 일어나 그 둘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죠. 남편은 이성이란 걸 상실했는지 거실에 손님이 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지 할 말을 하더라고요. 내 집에 왔는데 왜 이래? 너 이렇게 버티는 것도 얼마 못 가. 결국 이혼하게 돼 있다고. 지금 집에 하진이 친구랑 그 엄마 있는 거 안 보여? 빨리 가. 나중에 얘기하고 빨리 가라고. 상간녀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남편 옆에서 저한테 대놓고 그랬죠. 남편 마음 다 떠났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이혼 미루면 뭐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아? 남편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빨리 이혼 도장 안 찍어? 나 매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어. 당신한테 개망신 주는 거 나 하나도 안 무섭다고. 빨리 이혼 안 해? 하도 분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자꾸 들쑤시는 건데. 나 배울 만큼 배웠고 자식도 둘이나 낳았어. 바람핀 남편까지 둔 덕에 강해지고 독해졌다고.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내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어쩔 건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빨리 안 나가? 주거침입죄를 신고해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찬물 한 바가지 퍼줄까? 그리고 전 욕실에 가서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나왔어요. 그리고 안 간다고 버티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어머, 이 여자가 진짜 왜 이래? 자기야 빨리 가자. 가라 가. 가서 다시는 오지 마, 이 나쁜 것들. 눈이 뒤집혀서 저도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현관문을 닫고 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에선 천불이 솟았어요. 방에서 아들 친구 엄마가 나왔고 저한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아진 엄마 괜찮아? 일으켜줄까? 아니야. 미안해. 많이 놀랐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창피하다. 민호랑 이제 가. 너무 미안해. 미안하긴. 여기 좀 앉아봐. 아까 남편이랑 같이 온 여자 있지? 나 그 여자 본 적 있어. 뭐? 어디서? 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민호 엄마는 저한테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알려줬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민호 엄마는 은행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 상간녀가 그 은행에 매일같이 온다는 거였어요. 대출 더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진상 중에 진상으로 다 피하는 여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기 직업이 의사인데 왜 대출이 안 나오냐고 하도 난리를 쳐서 우리 직원들 다 피하고 있잖아. 서로 안 맡으려고 눈치 싸움하고. 아까도 보니까 명품만 걸치고 있던데 거칠에만 저렇게 번지를 하고 실은 개털일걸.
직업만 의사지. 완전 빚 좋은 개살구야. 아, 그게 정말이야?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저 여자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랑은 비교도 안 된다면서 빨리 이혼해달라고 난리야. 그래서 내 속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동안 많이 속상했겠다. 어떻게 견뎠어? 못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이랑 저 여자 너무 당당해서 화병 날 지경이었는데 고마워 민호 엄마. 자기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를 뻔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민호 엄마를 보내고 전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배우자 외도로 풍파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전 그 사람을 소개받아서 상간녀의 뒤를 조금 캐보게 됐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 남편에게 연락하고 유혹한 것도 본인 빚을 떠넘기려는 의도였고요. 남편 비위 맞춰가며 재혼을 서두르는 것도 다 계획적인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덤태기 씌워서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과의 이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남편이 고꾸라지는 꼴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전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서 소송도 제가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의사이자 병원장인 상간녀랑 결혼하는 마당에 그런 돈은 껌값이라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굴더라고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나 보자고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전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곧 안정을 찾았어요. 알턴 이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와 곧바로 재혼했고 그 여자 빚을 다 떠맡게 됐어요. 지인들 통해 들어보니 결혼할 땐 신수가 허언하더니 얼마 안가 돈 좀 빌려달라고 구걸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아예 빈털터리가 됐는지 저한테 보낼 양육비도 매달 밀리기 시작했죠. 상황이 눈에 빤히 보였어요. 돈 많은 여자랑 재혼한다고 뻐기더니 결과가 고작 이럴 줄은 몰랐지? 실컷 당해봐라. 전 양육비 문제로 남편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보자마자 저한테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양육비는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했는데 나 사정이 정말 안 좋아서 그래. 하루만, 아니 반나절이라도 좀 봐줄 수 없을까? 봐주긴 뭘 봐줘? 제정신이야? 새 여자 덕 보고 부자로 살 생각에 빨리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뜻대로 안 됐니? 뭐가 됐든 양육비 하루라도 늦게 보내면 법원에 지금 명령 신청하고 직장 사람들도 다 알게 개망신 줄 거니까 그렇게 하러. 전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밀더라고요. 제발 직장 사람들은 모르게 해달라고요. 왜 이래? 똥차 보내고 벤츠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여자 똥차는커녕 달구지만도 못하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지? 그 여자 의료소송 걸린 것만도 엄청 많던데 뒤치다거리 쉽지 않을 거야. 아무튼 그건 당신 사정이고 애들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 그러게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할 때 말 듣지. 꼴 좋다. 며칠 뒤 전 시어머니도 절 찾아왔더라고요. 행색도 초라하고 얼굴색도 어두웠죠. 새 며느리가 안겨준 비 때문에 밤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예, 내가 잘못했다. 사람이 잠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제발 우리 장훈이 용서 좀 해다오. 우리도 정말 죽겠어. 양육비 안 주려고 미루는 게 아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장훈이가 직장에서 잘리면 너한테도 좋을 건 없잖아. 애들 생각해서 조금만 받아오. 부탁이다. 왜 회사까지 찾아오고 그래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어떤 꼴을 당하고 이혼을 당했는데요. 김치 드실 때마다 우리 애들이랑 저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꼭 떠올리시면 좋겠네요. 이제 가세요.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전 돈밖에 모르는 모자와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무인도 같은데 혼자 살면 모를까 더는 혼자 쿨하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너그러워도 상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혼의 상처는 많이 아물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